안녕하세요. 미래정원의 일상입니다.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그 친정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에 면회도 하고요. 또 엄마 도와도 드리고, 오늘은 엄마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엄마도 귀한 꽃이었음을 이라는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저희 엄마 어렸을 때 얘기 좀 해드릴게요. 저는 시골을 내려가면 엄마하고 밤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내려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즐거워요. 저는 그런 스토리를 듣고 오고 이렇게 시로 남겨놓거나 이제 글로 남겨놓거나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또 유튜브로도 남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겁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렇게 또 듣고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 성격과 엄마 성격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하지만 조용한 분위기도 좋아하는 건 우리 아버지를 닮은 것 같은데, 엄마의 외향적인 성격은 또 엄마를 닮았어요. 되게 활발하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남 퍼주는 거 좋아하고, 저는 가진 게 없지만 행복한 사람이에요. 조금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본론으로 갈게요. 이제 엄마의 그 어렸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처음 들었던 얘기예요. 늘 엄마가 결혼 전에는 그 활발하고 그 어렸을 때 막 고사리 꺾으러 가거나 나물 꺾으러 가거나 산행을 하거나 했을 때 그 나무에 올라타고 다니는 모습들이 저의 어렸을 때 모습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막 그런 걸 들으면 되게 깔깔거리고 재밌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와 얽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엄마가 이번에 너희 할아버지가 외갓집 할아버지가 결혼을 할 때, 지금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결혼을 하면서 딸을 보낼 때, 나는 우리 딸 오키를 너무너무 귀하게 키웠네. 난 너무너무 귀하게 키워서 손찌검 한 번도 안 하고 키운 딸이네. 자네한테 맡기네. 잘 부탁하네. 그러고 딸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상은 정반대의 그 모습이 돼버렸죠. 그리고 아버지가 성격이 정말 못됐기도 했지만 좀 대쪽같은, 아닌 거를 대쪽같이 고집부리는, 또 그 왕고집도 가지고 있는, 옛날 분이시라 또 못 배워서 그 정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남들한테 화가 났으면 남들한테도 저리 있게 풀어야 되는데, 그걸 풀지를 모르니까 엄마한테 이제 화풀이를 했거나, 엄마가 항상 그 상대가 됐던 거죠. 만만하니까.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엄마의 어렸을 때 진짜 할아버지에게 너무너무 귀여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좀 상상이 좀 안 됐어요. 할아버지도 그 위에 이모가 계시고 하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엄마의 그 위 아래에서 자식들이 많이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 아니면 그 출산을 하다가 많이 죽은 형제들이 있대요. 형제 자매. 그래서 나이 터울이 참 많이, 위 아래로 나이 터울이 참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더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를 늘 이렇게 안고 다니면서 같이 뭐 일을 할 때도 항상 엄마랑 같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약간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철이 들 그런 무렵, 철도 아니죠. 어렸을 때 막 5살, 6살 때도 였는데도 아버지랑 그렇게 할아버지랑 걸어 다니고 그랬던 모습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희 외갓집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봐도 그렇고 참 되게 고급스럽게 생긴 이미지예요. 근데 그 일을 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 예전에는 그 김을 하는 이제 김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지프로 이렇게 줄을 꼬잖아요. 그런 줄을 꼬는데 손으로 하지 않고 그 기계로 꼬는 기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게 날마다 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한시적으로 이제 며칠 동안 가서 이렇게 일을 해주고 그런가 봐요. 그 기계를 가지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기계를 메고 꽤 많은 거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뭐
뭐 5km 이상 10km가 되려나? 5km 이상 되는 그 꽤 먼 거리를 그 읍내까지 다니면서 그거를 메고 다니면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길에 항상 엄마가 같이 다녔대요. 항상 할아버지 옆에 그 할아버지 메고 갈 때 같이 걸어가면서 그 먼 길을 그 어린 나이에도 항상 같이 다니고, 할아버지가 일할 때 옆에 이제 여자아이니까 막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놀아도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니까 항상 그 할아버지가 엄마를 데리고 다니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너무 웃음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저도 봉사활동 하러 다니고 강의를 하러 다니고 그럴 때 이제 돈 받는 일 아니고요. 그때 아이가 어리니까 진짜 같이 데리고 다녔거든요. 그 앞에 책상 앞에 앉혀놓고 저는 강의를 하기도 하고 밖에 앉혀놓고 숙제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놀이기구나 책 같은 거 이렇게 지어주고 같이 다닌 적도 많았고요. 제가 또 대학원 다닐 때는 정말 40 가까운 줄에 제가 대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강의를 빠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될 때는 아이가 유치원을 못 가는 경우가 가끔 발생할 때는 저는 수업을 가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때 데리고 가서 옆에 앉혀놓고 막 영상 보여주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엄마도 그랬었구나. 근데 그게 이제 주체가 다를 뿐이죠. 대상이 다를 뿐이죠. 저는 이제 엄마였고, 저희 엄마는 할아버지를 따라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서 왜 할아버지를 그렇게 따라다니냐고 하니까 그때 외갓집 할머니가 엄마를 되게 미워했대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니까 너무 또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미워했을까? 엄마인데? 뭐 엄마라고 자식들을 다 예뻐하지는 않을 거지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대요. 부뚜막 앞에서 뭔가를 이렇게 부직갱이로 잘못하고 있었나 엄마가? 이렇게 불을 넣었는데 그때가 언제쯤 6살이 넘은 뭐 그런 시기요. 7살이었나 모르겠는데 할머니가 너무 성질이 나서 너 죽이 아들로 막 이렇게 막 널려는 신이고 하면서 이렇게 부직갱이 있잖아.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뭐 이렇게 잘못하다가 이렇게 목이 데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할아버지가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엄청 야단치면서 아기를 이제 끌고 가서 엄마를 끌고 가서 이렇게 막 괜찮냐고 이제 그런 모습도 그런 일화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왜 그랬을까? 엄마를 왜 미워했을까라고 했는데 그 사연은 들어가 보니 더 마음이 아파요. 엄마 밑에 엄마가 6살 정도가 됐었을 때 밑에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4살이었나 동생이 4살이었나 3살이었나. 근데 그때는 동생을 이제 엄마가 봤겠죠. 근데 그 업어주는 것도 이제 위에 어른들이 막 업어준 게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동생까지도 자기가 이렇게 업었대요. 근데 업은 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자기도 뒤에 업혀져 있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놀다가요, 이 업고 애기를 보다가 물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그 동생 애기랑 같이 물에 빠졌는데 엄마만 살았대요. 그 동생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엄마가 42년생이니까 40년도 그 시절에는 그래서 이제 아들 낳는 그 아들이 귀중한 시기. 우리 엄마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그 차는 또 한 세대를 건너가는 세대는 어찌했겠어요. 아들 동생을 보면서 같이 물에 빠졌는데 동생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제 엄마는 철이 없었지만 철이 없는 가운데서도 너무너무 많이 울었대요. 그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듣고 있는데 엄마의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멍하더라고요. 네. 엄마, 제가 그랬죠. 듣고 있으면서 엄마 그때 할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할머니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크고 나니까 그게 절절하게 생각이 났던 거죠. 느끼면서 할머니 너무 마음 아팠겠다. 엄마가 정말 미웠겠다. 얼마나 미웠을까. 근데 이제 엄마는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성장을 하면서도 그걸 느꼈겠죠. 엄마가 날 미워한다. 근데 얼마나 다행입니까? 엄마가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듬뿍 받았던 엄마가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누군가라도 네, 어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을 그냥 그 분위기만 전달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그래도 참 행복했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을 줬던 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무너무 우리 아버지 저런 사람 없었는데 그 어려운 시절에도 엄마가 그 할아버지의 절절한 마음이 막 생각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정반대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 엄마를 생각해 보면 엄마가 이러더라고요. 내가 이들을 너무 힘들게 여러 명을 낳아서 뭐 힘들게 죽은 애들도 많고 제 위에도 이제 죽은 오빠들이나 있고 하지만 나서 키우면서도 자기는 그게 있었대요. 아버지가 워낙 손직업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는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쁨을 받고 자랐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엄마가 목소리도 크고 그 성격이 걸걸하고 그렇게 살아오시고 화끈한 성격이긴 하지만 아이들 키우면서는 손직업 안 하려고 정말 노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래서 저희 큰언니는 뭐 좀 기억남게 맞았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저는 제가 엄마가 목소리가 커서 목소리로 야단은 듣긴 했지만 진짜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맞고 살았던 애들 진짜 많거든요. 저는 작은 언니랑 저랑 바로 이 언니랑도 그렇지만 그렇게 엄마한테 크게 맞지는 않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아버지한테 많이 맞았어요. 아버지한테 맞고 맨날 대들어가지고 아버지가 말씀을 하시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대꾸를 많이 했어요. 말대꾸 한다고 많이 맞고요. 싸가지 없다고 많이 맞고요. 저 여자가 저렇게 목소리가 크고 저놈 시계 진짜 많이 맞았어요. 우리 아버지 저 책가방 밖으로 방에서 제 책가방 밖으로 던진 일도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그 광분을 멈출 길이 없었어요. 저는 책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저한테 소중하고 학교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소중했던 아이한테 책을 던지는 거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막 책 들고도 막 아버지하고 앞에 가고 막 이러면 되냐고 막 아버지가 사람이냐고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 막 해다가 더 맞았어요. 이제 그러면서 엄마랑 저랑 막 도망쳐 다녔던 일화도 있는데 근데 그게 이렇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도 뭐 아버지도 여러 생각이 들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저한테 큰 소리 한 번 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이후 뭐 고등학교 이제 졸업하고 집을 나가서부터는 집에 찾아오고 그럴 때 저한테 뭐 없어요. 오히려 더 잘 챙겨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나네요. 이제 아버지를 이렇게 이제 가끔 여행을 다녀오면서 이제 만나고 오면 그런 추억이라기보다는 참 뭐 세월이 무상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시고 있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금
이제 작년이 아니구나. 올해 3월 초에 입소를 하고 3번 정도 면회를 다녀왔는데도 그래도 처음 만났을 때보다 그 정신이 없었던 모습이 점점 안정기를 찾아가고 그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라고 그 인지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들도 같이 보니까 편안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곳에 있어야 하루 세끼 그 안정되게 식사를 하시는 모습도 건강에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저희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 얘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지금도 곁에 있어주고 이렇게 수다를 떨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남아준 엄마에게도 너무 감사하고요. 나중에 이런 이제 영상 제가 이렇게 이제 편집해서 혹시 올려놓으면 이거 그대로 가지고 또 엄마를 좀 보여주면서 엄마 나 이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 라고 또 보여주면 하 호호 하면서 또 같이 보면서 웃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사연들이 있겠지만 그때그때마다 순응하면서 받아들이면서 여러 힘든 일이 있겠지만 화도 좀 누그러뜨리면서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생각하고 또 좋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